자, 세 번째 소식은 오늘 저희가 6.15 꼽은 이야기인데요. 여성 당직자 특혜 공천과 또 개인적인 불륜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죠.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에 이틀에 걸쳐서 두 번째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다시 결심합니다. 미투 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 선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추잡한 네거티브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걸고 맞서겠습니다. 박수현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자, 지금 박수현 예비후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또 열었습니다. 두 번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면서 지금 강력하게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강력히 반박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부인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전 당원이 이제 박수현 대변 지금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결국은 이제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결혼 파탈의 원인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불륜인 사람과 뭐 그 시의원 그 비례대표를 줬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어제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수백억 대의 이권 사업에 이권을 이제 달라는 그런 이제 부정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네. 공세를 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그래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계속 선거 운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6일 만에 다시 이제 재개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그리고 미투 운동과 다른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과 분명히 미투는 본질과 다르다. 자기는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때문에 일단 정지했던 선거운동을 다시 재개하겠다 해서 어차피 지금 물러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본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박수현 예비후보는 성폭행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과 개인적인 불륜으로 포장한 흑색 선전.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자동으로 밝힌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강행이 아니라 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선거운동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행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네. 아니요,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지금 앞서서 이재명 차장이 잘 설명한 것 같이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 안희정 지사와 박수현 현재 후보가 친구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지금 나온 얘기들이 공론화 될 만한 사안이나 됐을까요? 선거판에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들 특히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 얘기들이 많이 떠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때의 선거판이라면 나오지도 않았을 얘기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된 거는 약간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지만 또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네. 저는 오늘 박수현 전 대변인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예로운 퇴진이 이미 예정된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운동을 재개해서 나가지만 네. 결국 본선이나 예선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당장 접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미 판 자체가 네. 충남도 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금 지방선거 판 자체가 여권으로서는 많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간 거고 그랬을 아하. 때 충남의 선거판과 관련해서 박 전 대변인이 끝까지 뛰면 네. 충남 판도 그렇지만 전체 판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늘 재개 선언을 보면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혔구나.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뭐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사퇴하겠다든지 이런 선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의 명예를 남겨두는 그런 퇴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박수현 예비 후보는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은 정치판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더 이상 아침 드라마도 울고 갈 막장으로 만들지 말고 민병두 위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수현 후보는 자기 애인을 비례의원 만들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공천한 게 아니라 사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 후보에게 정중히 권합니다. 사랑과 전쟁 1부, 2부 계속 연속극 찍지 마시고 빨리 후보 사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종석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판세가 많이 헝클어졌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절호의 공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호재를 만났다고 좀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길을 못 폈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연 보수는 결집할 것이냐 이런 의문부터 여러 가지 인물난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지금까지 호재가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민주당을 민주당을 정조준하면서 사실 굉장히 호재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5월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굉장히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월까지 과연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미투가 또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2012년 총선 때를 좀 염두해 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습니다. 따라서 다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곰수에 관여했던 그 김영민 씨의 네. 성적 막말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민심을 다 흔들어놨다. 그때 이렇게 막판에 뒤집혔죠. 그렇죠. 막판에 뒤집히면서 그렇게 이제 수도권 민심 자체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파동도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는가 아하. 이렇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수현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꿋꿋하게 흑색 선전에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 또 전 부인을 통해서 새로운 또 주장이 나왔어요.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그러게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좀 곤란해지는 거죠. 일단 전 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게 아픔을 준 여성이 4명에 달한다. 그러면 그 김모 비례의원 외에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 아내의 주장인 거죠. 일단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사실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법적 대응을 당장 오늘 시작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는 감정에 좀 좌우하는 그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김모 시의원과의 어떤 그런 불륜 의혹을 아내가 그 전에 금요일날 제기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박수현 전 대변인 거기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정론관 와서 인터뷰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내가 음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얘기가 단절되고 딱 끝났어야 되는 건데 오늘 어쨌든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부인 측에서 새로운 걸 던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자꾸 무언가 안 좋은 얘기들 나오는 게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선거판에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지금 작용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박수현 후보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롭게 나온 전 부인으로부터 나온 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던 11년 동안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제가 별거 기간 중에 혼전한 여성 친구로서 이성을 사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4명의 여성이 있다. 참 제목 굉장히 아주 자극적이고 좋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예, 저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꿈을 꿔봅니다. 자, 심지어 연애하는 도지사 멋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자들에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 담백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부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선거 운동도 재개 선언했고 이 상황에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말하는 것 자체는 뭐 틀린 얘기가 없는 거죠. 뭐 네. 그리고 도지사의 정치적 역량, 행정적 역량이라는 게 꼭 뭐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영석 부장도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수순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민심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당 쪽에 유리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박수현 전 대변인이 계속 충남제 예비후보로 뛰는 순간에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유권사에서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박수현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일단 뭐 자진 사퇴를 권유를 했는데 네. 아마 저는 박 전 대변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충남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희정이라는 강력한 후광 효과를 얻고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그동안에 거의 대세를 장악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크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박수현 전 대변인 본인한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판을 내가 움직여가기가 힘들다라고 본인도 분명히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그 기자회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본인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그런 이제 출구 전략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네.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당으로서는 서울시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남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지방선거 전략 자체를 지금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좀 수순이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박수현 예비 후보는 미투라고 할 수는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자진 사퇴를 권하고 있고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미투로 지금 문제가 됐고 본인이 물론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의원직 자체를 내놨습니다. 근데 당에서 말리고 있죠. 상황이 굉장히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같아요. 상황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민병두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계속 미투는 확산되는 가운데 민병두 의원이 의원 사퇴를 던져버리면 그다음부터 미투가 발생할 때마다 현직 의원이라면 미투를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의석수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121석으로 한국당보다 단 5석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민병두 의원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물론 성폭행의 성추행이 뭐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우회를 가릴 수는 없지만 범죄적 무게로 봤을 때는 사실 민병두 의원의 미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폭력 같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의원 사퇴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 의석수 부분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수위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121석인데 민병두 의원이 사퇴하면 120석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역 의원들이 지난번에 이춘석 사무총장이 최대 3명까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병두 의원 사퇴하고 3명 사퇴한다고 지금 4명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석이 117석이 돼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의석이 현재 116석인데 거기에다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만약에 영입하면 똑같이 117석이 되고 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까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 자체가 바뀌고 네. 또 후반기에 이른바 원구성 부분에서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병두 의원의 이 예기치 못한 사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말리고 싶은 거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민병두 의원의 지역구를 보셔야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저 지역구가 속된 말로 야 민주당 깃발 꽂으면 무조건 되는 지역구야 이러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저 지역구의 전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홍준표 대표입니다. 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도 저기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 장광근 전 의원, 이 보수 정당 저기서 굉장히 많이 또 승리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높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의원이 성추문으로 사퇴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100% 이긴다가 장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도 좀 민주당에서 고려를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